마디마디 쑤시고 저린 무릎에 어깨 통증, 뻐근한 손목, 발목까지. 언제까지 참고 견딜 순 없습니다. 굉장히 아프지요. 걸음도 못 걷고 왼쪽 무릎이 계단을 못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게 막 돌려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대부분은 근육과 인대, 힘줄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치료가 해법이 될 수 있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부작용 없이 인대와 힘줄을 강화해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증을 뿌리 뽑는 인대 강화 치료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욱 원장과 함께합니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척추관절병원. 참다 병원을 찾았다는 정옥순 씨입니다. 그동안 어깨가 아파 고생이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손만 대도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통증이 워낙 심해 검사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옷도 못 입고 머리도 못 빗고 옷 갈아입을 때 제일 힘들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뭐 그렇게 심하게 운동 안 할 때는 모르겠지만 요 걸려가지고 엄청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이제 뭐 침 맞고 주로 침 치료해 보셨어요? 이쪽도 조금 불편하긴 하네. 이쪽에는 예. 아픈 줄. 이 정도도 안 올라갔어요 지금? 산신다고. 더 힘들었네. 예, 알겠어요. 예. 아, 옆으로도. 예. 여기가 지금 많이 아프네. 예. 침 맞고 파스 뒤에는 붙이고 괜찮고. 물리치료도 했습니다. 이 옆으로는 낫겠지 싶어 어떠세요? 참고 버틴 게 이 지경이 이쪽으로 됐습니다. 많이 당기고. 힘줄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힘줄의 문제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뼈에도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 우리 어깨를 싸고 있는 회전근개의 힘줄 부분이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엑스레이 뼈 부분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뼈 문제가 아니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볼게요. 편하게 가만히 있어. 긴장하지 말고 안 아프게 살살 놓을게요. 즉시 통증을 뿌리 뽑기 위한 주사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따끔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병변 부위를 파악한 후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인대 강화 주사죠.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고 나면 아물면 여기 상처가 아물면서 굳은 살이 배이고 딱딱해집니다. 그런 원리로 이제 포도당이라는 걸 관절 주위 힘줄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염증 반응이 가라앉으면서 튼튼해지고 딱딱해지고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포도당으로 화학적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아물면서 치료가 되는 원리입니다. 일명 프롤로 테라피라 불리는 인대 강화 주사 치료. 손상된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일종의 자연 치료입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 회복 치료로 뉴욕타임즈 등에 소개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죠. 쉽게 말하면 뼈 주사는 일시적인 통증을 이렇게 낮추는 주사라고 하면은 그 인대 강화 주사 치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리가 좀 반대 원리인데 통증을 조금 처음엔 유발되지만 궁극적으로 튼튼하게 해서 길게 갈 수 있는 치료가 안 아프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이 아파서 그러는가, 선생님 너무 잘나서 그러는가, 뭐 그렇게 뭐 아픈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생각하면 아프진 않네요. 주사가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째 무릎이 아파 고생이라는 이명숙 씨입니다. 욱신욱신 저리고 당기던 게 최근 들어 부쩍 심해졌습니다. 아플지는 굉장히 아프지요. 걸음도 못 걷고 여기서 아프니까 이 밑에도 땡기고 고통이 말도 못하지. 다리 안 아픈 사람은 그 고통을 몰라요. 걸음도 못 걷고 이 계단 올라오면 계단 잡고 그리고 올라오면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 갖고.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뼈나 관절 그 자체보다 주변의 인대나 힘줄이 약해진 게 문제입니다. 무릎 역시 마찬가지죠.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남짓.
몰라보게 튼튼해진 인대와 힘줄이 무릎 관절을 단단히 조이고 받쳐주면서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여기저기 마실 다닐 일도 훨씬 많아졌죠. 한 2달 내지 3달 이래 하면은 된다는데 제가 보기도 지금 2달 다 돼가거든요. 오늘 2달인가 보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뭐 다니는 데는 불편 없어요. 오늘은 물리치료가 있는 날, 빠른 회복을 위해 도수치료 등의 운동요법이 병행됩니다. 얘가 좀 아프고 이러면 어디 많이 아프세요? 여기서부터 좀 더 내리면 더 아프고. 응. 더 내리면 무릎이 아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인데요. 운동 치료를 통해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근육들을 이완시키거나 스트레칭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이 편안해지면서 그 통증 같은 것들이 많이 경감되게 되고요. 그리고 밸런스가 안 맞았던 그 좌우 관절들의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비틀어졌던 관절들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오는 통증들도 좀 경감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앉아볼까요? 현재 괜찮아. 치료를 끝낸 명숙 씨가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런 데 좀 눌러서 안 거기는 아프고 이쪽은 여기는 저 앞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다리가 살만하니 이번엔 어깨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옆으로 잡으면은 힘드네. 그리고 자꾸 우리하게 결과 보러 오면서는 이제 원장님 보고 물어봤거든요. 그래갖고 사진은 엑스레이 찍으니까 잘 안 나오고 MRI 찍으니까 염증인가 뭐 물이 이렇게 실렸다면서 그래갖고 왜 힘줄이 잘 가고 있거든요. 끊어진 거 없이. 사진 막 꼬매고 수술할 건 없거든요. 이렇게 좋고.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문제는 역시 어깨 관절을 받쳐주는 주변 근육이죠. 통증을 덜고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자면 인대 강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동그란 게 힘줄인데 중간에 그 힘줄이 부어 있거나 하면은 약하거나 하면 좀 새까맣게 물이 차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요 위쪽으로도 극상근이 있는데 거기 힘줄도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아까 MRI처럼 끊어져 있고 그런 MRI에서도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초음파 오래 나쁘진 않거든요. 초음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손상 부위를 확인하면서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사합니다. 염증 반응을 유도해 조직 재생을 촉진할 수 있죠. 뜨끔하거든요. 그래도 아픈 거 생각하면은 주사 맞을 때 그 정도는 다 참는다요. 지금 아프니까는 아프고 덥고 이러니까는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지면 운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제 그래야지 다리도 이제 많이 좋으니까는 이제 놀러도 다니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음파를 보는 이유는 그 이제 관절 주위 힘줄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또 초음파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움직이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줄이 틀어진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안에 물이 차 있다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 인대 강화 주사를 같이 진행을 하면 반응이 좀 덜 나오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말리는 과정을 다시 병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좀 정확하게 주사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진단과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무릎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70만 명에 달합니다. 감기 환자보다 5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좌식 생활이 문제입니다. 온종일 택시를 운전하는 김광희 씨 역시 마찬가지죠. 보통 한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씩 되겠죠. 그 무릎이 앉아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차에서 내리면은 이 통증이 와가지고 걸음걸이가 뭐 시원치 못했고 뭐 차에서는 그랬습니다. 안에서는 괜찮은데 내리면은 굉장히 통증도 그렇고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일도 못하겠다 싶어 치료를 시작했죠. 1, 2주 간격으로 병원을 찾아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 무릎이 몰라보게 편안해졌는데요.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 내 몸이 스스로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만큼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릎 부분인데 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좀 시원한 감이 있고 아주 뭐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자, 한번 구부려 볼게요. 이것도 괜찮고, 힘 빼고, 아버님. 예. 이렇게도 괜찮고, 오케이. 예. 아프다고 한 쪽이 이제 요쪽이었거든요, 요쪽. 안쪽. 바깥쪽은 연골이 이렇게 새까맣게 이제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안쪽이 약간 좀 찢어져 있었어요, 이쪽이 요만큼.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게 지금 정상적인 모양이거든요. 위에 뼈하고 아래 뼈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양인데, 아까 많이 아프시다고 한 데가 이제 여기가 조금 이렇게 찢어져 있고. 50대 이상 3명 중 1명은 특별한 부상 없이도 연골판이 쉽게 파열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관절염이 올 수 있죠. 뭐 또 많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외래로 와서 한 번씩 주사 치료를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처음 1차 정도 하면은 대부분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좀 봐가면서 이제 2차, 3차 가면서 조금씩 아픈 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드시다고 이걸 포기를 하면 치료가 안 되고 이게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상시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틈틈이 스트레칭하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필수입니다. 총 4번인데 2번째 주사를 맞고부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운전하고 식사 내지는 뭐 커피 한잔 할 때 내릴 때도 무릎이 통증이 왔고 또 걷기도 좀 불편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찢어질 듯 찌릿한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왼쪽 무릎이 계단을 못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언덕길을 내려간다든지 계단 내려갈 때 옆으로 그냥 한 칸 한 칸씩 옆으로 내려가야 되지 바로는 못 내려가요. 힘들어서. 그냥 그 뭐 주사, 그 물리치료, 약물요법 주로 이런 거 했죠. 그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옷 안 올리셔도 돼요. 편하게. 힘 빼고 편하게. 아직 아프고 이거. 이거 좀 이쪽은 좀 안 아픈 쪽이죠. 구부려 볼까요? 아직 이래도 조금 아프네. 이게 지금 무릎 앞쪽이거든요. 여기 그때 이렇게 하얗게 이게 물이 좀 차 있었어요. 저번에도. 오늘도 만져보니까 조금 아직 좀 차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꾸 이제 뼈가 이 뼈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아픈 거죠. 나이에 비해서 조금 연골이 좀 안 좋은 편이세요. 엑스레이 봐도 이제 왼쪽이 관절염이 좀 진행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좀 더 심하면 인공관절로 넘어가야 될 상태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지금 젊고 아직은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인공관절을 이제 좀 한 5, 6년 뒤에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이제 그래서 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관절염이 더 심해지면 그나마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통증이 심하다면 어떻게든 그 통증을 덜어줘야죠. 진통 소염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조금 물이 아직 좀 차 있는데 이거 좀 뽑고 무릎에서 노란 관절액을 뽑아냅니다. 평소엔 괜찮다가도 염증이 시작되면 무릎이 붓고 물이 찰 수 있는데요. 그 상태 그대로 인대 강화 주사를 맞게 되면 자칫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정확한 무릎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죠. 얼마나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을 주사하느냐도 치료 성과를 좌우하는 포인트입니다. 약간 따끔할 정도 참을만 합니다. 별다른 느낌은 없습니다. 평소 때 우리 주사 맞는 정도, 그 정도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게 이 다리 올리는 게 좀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어깨에도 여기서 프롤로를 4회를 해봤지만은 1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2회차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예 손이 뒤로 적혀지지도 않았는데 2회차부터 손이 뒤로 갔어요. 그로부터 3회, 4회 맞고 나서 완전 완치가 됐거든요. 무릎은 뭐 오늘 이제 2회차니까 오늘부터 아마 서서히 좋아질 거라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제가 어깨를 해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 들어올 때 이렇게 쩔룩거리고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고 사진 찍고 설명하고 환자분이 돌아서서 나갈 때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 표정이 저한테는 되게 너무 이제 애절하고 제가 그 부분 어떻게든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관절염이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인공관절 쪽으로 가시라고 권해드리는데 그때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게 조금 진행이 되기 전에 오셨으면 요 치료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좋은 관절을 오래 쓸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너무 진행돼서 와서 좀 애절한 표정으로 나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싶지 않은데 이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마흔두 살의 희숙 씨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허리도 다리도 생생할 한창 나이. 문제는 팔꿈치인데요. 이 팔꿈치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 뭐 빗자루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핸드폰 같은 거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어도 전기가 올 정도로 짜릿짜릿한 그런 통증이 있어서 물건 들고 일을 할 때 힘이 주어지는 일, 그런 일 할 때 보면은 어떻게 다 진짜 표현을 뭐라고 딱 하지도 못하겠는데 이제 그때 한 대 맞아갖고 멍들어서 이렇게 만지면은 열이 나듯이 아픈 뭐 그런. 그렇다고 특별히 다친 데도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발 뒤꿈치였죠. 조금 볼까요? 네.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손목을 펴는 근육이 이렇게 가서 여기 붙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힘줄이 약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사진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크게 막 지금 그때 아팠던 데가 이제 이쪽이거든요. 이쪽 바깥쪽. 여기 이제 이렇게 좀 하얀 까만색으로 있는 게 이게 조금 힘줄이 약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사진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증상이 이제 있어서 그렇지.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면 팔꿈치 안쪽이나 바깥쪽이 아픈 경우가 그게 이제 손목을 이렇게 펴고 구부리는 근육이 팔꿈치에서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근육의 뿌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팔꿈치하고 팔을 많이 쓰게 되면 이 근육의 뿌리 부분이 또 힘줄이 약해져 가지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6개월 아프면 치료하는데 6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이 깔끔할 때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좋습니다.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는 찌릿한 통증. 역시 힘줄이 원인인 만큼 인대 강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인대와 힘줄에 인위적인 염증을 유도해 세포가 증식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죠. 이렇게 아픈 거죠, 지금. 네, 여기 좀 아플 수 있어요. 오케이. 네, 한 번만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그 팔 부분은 좀 맞을 만한데 뒤꿈치는 좀 많이 아파요. 두 번째 맞고 나서 확실하게 좀 틀렸어요. 네, 사용하는데 뭐 일상생활 하는데도 이 통증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좀 편안하게 내가 아팠었나 할 정도로. 네. 뭐 우리 몸은 전부 다 관절로 이루기 때문에 관절이랑 관절은 다 비슷한 원리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어깨도 저희가 정형외과에서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어깨나 무릎 관절이지만 사실은 팔꿈치나 손목, 그다음에 발목, 고관절까지도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허리 자체도 관절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똑같은 원리로 관절 주위의 힘줄을 튼튼하게 해서 안 아프게 하는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팔꿈치가 아프신 분도 많이 치료를 하고 효과도 좋으신 편입니다. 손목도 가끔 우리가 여기 삼각인대 쪽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거기도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으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좀 드물게 고관절이나 발목도 치료를 하면 효과 면에서 이게 비슷한 효과를 얻거나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아빠 황성준 씨를 괴롭힌 건 어깨였습니다. 내리누르듯 짓누르는 통증에 일상생활마저 힘들 정도였죠. 그렇다고 당장 일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제가 제빵사라서 어깨 쓰는 일을 좀 많이 합니다. 솔직히 일할 때는 이래 막 거기에 집중하니까 아픈지를 모르는데 특히 이제 휴직을 취하거나 이제 특히 잠을 잘 때 그때 통증이 좀 많이 옵니다. 이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게 막 돌려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특히 이제 자다가 가끔씩 이제 좀 지가 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오니까는 잠을 이제 좀 자주 깨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로 인대 강화 치료를 시작한 지 4회차. 많이 좋아졌어요. 뻑뻑하던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이렇게, 오케이, 천천히. 좀 더 밑으로. 여기만 좀 아프네. 이런 데는 다 괜찮죠, 목이랑. 과연 어깨 속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좀 튼튼해지고 힘줄도 가라앉고 해가지고 지금 각도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켜보다가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일상생활도 조금 하고 지금 오늘 이제 4차 치료하고 경과를 좀 보는 거죠. 대개 통상은 4차 정도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조금 한두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4차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하진 않지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그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통증만 덜어줄 게 아니라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 통증의 원인부터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기도 그 MRI상에 조금 부어있는 게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만큼 반복 시술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우려가 없죠. 한 두 번째 정도부터 이게 좀 어깨가 이제 통증이 좀 없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뭐 걸어 다녀도 통증이 있었고 옆으로 누워 있어도 통증이 있었고 그냥 거의 반나절 이상 통증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자는 시간 빼고는 지금은 뭐 그런 통증도 없고 잠도 잘 자고. 대체 언제까지 참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 통증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심해지기 전에 아직은 손 쓸 수 있을 때 말이죠. 이제 인대 강화 치료라는 건 인대 강화 치료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치료 트렌드는 수술보다는 이제 비수술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비수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큐어의 개념이 아니라 케어의 개념입니다. 그냥 관리하고 끌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관리받는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면은 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안 아프게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케어하는 부분으로 몸도 마음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